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반 알스버그 그림책 3탄입니다. 3탄으로 그 1탄과 2탄은 크리스반 알스버그의 그림책 중에 흑백이나 아니면 한 색깔 톤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컬러로 되어 있는 4권의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나는 배 제퍼, 나그네의 선물, 이건 꿈일 뿐이야, 북극으로 가는 열차, 이렇게 4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 선물입니다. 나그네 선물은 작가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계절의 변화를 그냥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데, 작가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주는 그런 뭔가 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에서 이 그림책을 쓰셨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이 계절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색이 입혀지고, 계절에 맞는 색이 입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컬러로 원색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에서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베일리시라고 하는 그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는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분이셨는데, 트럭을 타고 농사를 지러 가는데 누군가 쿵 하고 부딪힌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동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뭔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기억을 전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이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손님은 그 베일리 씨의 집에서 여러 가지 베일리 씨가 하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가 체온을 재어도 체온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뜨거운 수프를 그냥 잠깐 후하고 불었을 뿐인데 차갑게 갑자기 변한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가족들은 그냥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뭔가 체온계가 잘못됐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손님은 맨 처음엔 조금 어색하게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과 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마는 피아노를 치고 아빠는 바이올린을 키시고, 그 다음에 가족과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께서, 이 손님께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색깔이 바뀌면서 조금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셨어요. 그 나그네는 이제 색깔이 변하고 가을이 되면서 집을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입고 오셨던 가죽 옷으로 갈아입고 가족과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시는데요. 이때 가족들은 너무나 그 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막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은 가야 할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베일리 씨 가족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신기한 일은, 가을에 다른 곳은 다 빨갛게 단풍이 들었을 때 이쪽 베일리 씨네 근처만 좀 초록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던가, 그리고 단풍이 물드는데 훨씬 더 아름답게 빨간색으로 물이 든다던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차이점?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지금 오셨던 그 손님, 나그네가 주신 그 선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나그네의 정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그림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그네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꿈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건 꿈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림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6년 우수 환경 도서로 지정이 되었네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환경 도서입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월터라고 하는 주인공 아이는 뭔가 샌드위치를 먹고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길거리에다가 팍 하고 버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 그냥 다 버리고 그렇게 조금 그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야, 너 정말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면 안 되잖아. 빨리 제대로 분리수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바빠. 나는 빨리 가가지고 텔레비전을 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그 텔레비전에는 어떤 것이 나오길래 그렇게 분리수거 하지 않고 급하게 들어갔을까요? 바로 그 TV에서 하는 미래 세계에 대한 그런 프로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곳에서는 뭐 지붕 위에 비행기를 주차한다던가 아니면 멋진 로봇이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터는 그런 미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아이였나 봐요. 그 영상을 보고 잠이 들었는데 글쎄 월터가 침대를 타고 하늘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한 세계가 미래 세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침대가 타임머신처럼 이 월터를 미래의 세계로 데려다 줬습니다. 월터는 미래는 정말 비행기를 지붕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그 다음에 로봇이 이렇게 자기의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세상이야 라고 꿈을 꿨는데 그 미래의 세계는 쓰레기 더미로 아주 그냥 정말 쓰레기 더미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월터는 이상하다라고 봤는데 그곳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 온통 정말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 때문에 그냥 매연 때문에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너무나 그 사람들이 많아서 교통체증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는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이 월터는 친구가 나는 생일 선물로 나무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나무를 심을 때 아니 무슨 생일 선물로 나무를 받아 이렇게 비웃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래의 세계를 다녀온 월터는 그때부터 이제 쓰레기 분리도 잘하고 휴지도 가서 줍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나무를 받아서 나무를 이렇게 심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나무가 큰 나무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이 또 다른 미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월터가 다시 간 미래 세계는 뭐 쓰레기 더미로 있는 것도 아니고 로봇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이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모습의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뭐 정말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숨쉬고 있는 곳이 정말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책 이건 꿈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림책. 세 번째 그림책은 하늘을 나는 배 제퍼입니다. 이 책은 그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은 어떤 노인과 어떤 청년과의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그 노인이 들려주는 어떤 아이의 이야기가 액자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배 제퍼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파스텔 그림이네요. 근데 파스텔로 그린 그림인데 풍성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어느 날 한 남자가 조그마한 어촌에 구경을 왔어요. 그런데 배가 산꼭대기 높은 절벽 위에 이렇게 난파되어 있는 걸 보고 참 궁금했어요. 배라면 그 해변 근처에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배가 저렇게 산꼭대기 절벽에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노인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어떤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위대한 뱃사람이 되는 걸 꿈꾸는 그런 아이였대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배를 가지고 위대한 그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배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서는 난파가 되었나 봐요. 여기 지금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익숙한 강아지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압둘 가사지 정원에 나오는 그 프리츠 강아지를 닮았죠. 그래서 그 알스버그가 처남의 개를 모델로 해서 그렸는데 그 윈스턴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일찍 죽고 그 다음 자기의 그림책에는 윈스턴을 그리기 위해서 그 모습을 좀 이렇게 그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바로 볼테리어 종의 그 윈스턴의 모습이 여기에도 나오네요. 이렇게 그 난파가 되어 가지고서는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 섬은 정말 이상한 섬이었어요. 어떤 섬이었냐 하면은 글쎄 배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배는 바다를 항해하는 게 배인데 하늘을 나는 배라니 참 신기하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 이 주인공 아이의 배도 글쎄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배를 타면서 멋진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배가 그 아이가 탔던 배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할아버지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책에서 가장 멋지게 봤던 그림 한 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밤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배입니다. 제퍼라고 하는 배죠. 제퍼는 미풍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밤하늘 정말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 그곳을 이렇게 여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바람의 어떤 그 느낌까지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알스버그의 그림은 정말 천재적인 그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을 나는 배 제퍼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폴라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북극으로 가는 열차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북극으로 가는 열차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게 프레벨에서 시리즈로 나온 책 중에 한 권이라서 지금 이제 절판이 됐고 이게 중고책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그 원서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북극으로 가는 열차의 그 그림책은 영화 폴라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영화로도 이 폴라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영화는 그 톰 행크스가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열차를 그 전체적으로 운행하시는 그 분이 약간 톰 행크스를 닮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은 한번 영화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산타를 기다리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산타를 믿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는 산타를 믿지 않기도 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은 산타를 믿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산타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몇 살까지 믿으셨나요? 다 각각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도 산타를 믿나요? 예,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더라고요.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도 창문을 약간 이렇게 열어놓아요. 왜냐하면 집이라면 굴뚝이 있어서 굴뚝을 타고 내려오겠지만 이게 아파트니까 굴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들어오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창문을 항상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그 이마트에서 장난감을 사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머리맡에 놔두었거든요. 근데 그 장난감이 그 불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이 이마트에 가서 바꿨거든요.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거는 이마트에서 다 바꿔주니까 이마트 가서 바꾸면 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도 믿더라고요. 그런데 6학년이 돼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는 그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주인공도 산타를 믿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 기차가 온 거예요. 그 기차가 와가지고 기차를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이 다 있었는데 이 아이도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호주머니 속에 기차 티켓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타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 기차 티켓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기차 티켓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크리스마스 때 이브날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아이들에게만 주는 그런 티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타 마을에 가는 기차인데 산타 마을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산 꼭대기까지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 마을에 도착한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그 산타 마을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산타가 끄는 썰매도 같이 타보면서 이렇게 산타 마을을 흠껏 느끼고 돌아오는데 산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갖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는 그 사슴 목에 달려있는 방울이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방울을 선물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주머니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 방울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침이 되어가지고 눈을 떴는데 그 트리 밑에 선물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선물 상자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방울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딸랑딸랑 하면서 방울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동생도 방울 소리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마침 들어온 엄마 아빠는 방울이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망가졌구나. 참 안타깝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방울 소리는 아이들, 특히 산타를 믿는 아이들에게만 들리는 그런 방울 소리입니다. 마지막 그 페이지에 이 작가가 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엔 내 친구들 거의 모두가 그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친구들에게도 어느덧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 버렸어요. 내 동생 사라도 언제부터인지 그 아름다운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지요. 나는 어른이 되고 이제 늙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방울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귀에 아름답게 울린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들리듯이 산타 마을에 가서 산타를 직접 보고 온 아이에겐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그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방울 소리가 들리는 그런 방울이 있다면 그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극으로 가는 열차 폴라 익스프레스였습니다. 오늘은 그 알스버그의 그림책 4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4권이 모두 칼라로 되어 있는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극으로 가는 열차, 하늘을 나는 배, 제법, 이건 꿈일 뿐이야, 나그네의 선물, 이렇게 4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크리스반 알스버그의 그림책. 제가 1편, 2편, 3편 이렇게 3번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두 총 11권의 그림책을 보여드렸거든요. 그 11권의 그림책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크리스반 알스버그의 그림책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책, 작가들의 그림책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그 심지역 방역을 가지고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하는 심리적 방역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참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으로 또 치유도 받고 위로도 받았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여러 권을 했는데 이제는 한 2권 정도로 해서 조금 마음의 치유, 그다음 마음의 위로, 그다음 마음의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책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